대한민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 다 스파이다. 물론 조금 과하게 간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합작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서는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을 다 빼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중국 기업 다 스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국가별 검거 현황을 보면요, 2017년에서 2023년 4월까지 와우, 중국이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독보적으로 50건이나 됩니다. 50건. 미국은 8건이고요. 일본은 5건, 대만은 4건인데,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이 9건인데 비해서 전체를 다 합쳐도요, 전체를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50건이나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다가 검거됐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보여지시죠? 제가 오죽했으면 중국 기업 다 스파이라는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으로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것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면요, 더 심각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보세요. 대한민국의 1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첨단 기술들이 쉽게 말하면 모조리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200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전체 말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 건수는 2건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2건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60건이에요. 도대체 국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첨단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심각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의 임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지. 그것도 곧바로 망하지. 얼마 안 걸려. 중국이 따라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요, 지금 2008년에서 2012년에 2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22건, 18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23건. 결국 디스플레이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LED는요,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제 따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조차도 LCD 공장, LED 공장 다 팔아버렸으니까, LCD 공장을 팔아버렸죠. 기술이 다 유출이 돼서 중국과 기술 격차가 없이 평평해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디스플레이는요, OLED인데 OLED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도 보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3건이었는데 2018년에서 2023년까지는 7건이에요. 핵심 기술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보세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건이었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미중 무역 충돌이 생긴 게 2019년입니다. 그러면 2019년 이후로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빼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30건이나 빼갔습니다. 30건.
심지어 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상무를 지냈고요. SK하이닉스에서 부회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가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제목이 산업기술보호법이고요. 또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보안법, 여적죄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슬슬 다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탕 해먹자. 돈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 지금 한탕 해먹어야 된다. 언제 한탕 해먹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 첨단 기술들이 말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지금 중국으로 쭉쭉 빠져나가고요. 이러다가는요 반도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곧 나올 겁니다. 진짜로요.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 있죠. 여기 출신들의 인재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면 물론이고요. 산업 스파이를 아주 통째로 잡아내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유출되다가 잡힌 건수가 60건이잖아요. 잡힌 건수가. 안 잡힌 건수는요. 중국으로 유출돼서 검거된 게 50건이에요. 안 잡힌 건수는요. 아마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잡힌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는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진짜 곧 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현황을 보면요. 조선에서 24건, 디스플레이 13건, 반도체 9건, 자동차 8건, 2차 전지 정보통신 6건, 전기전자 5건, 기계 3건, 기타 3건, 기계 2건, 기타 3건. 전 분야에 걸쳐서 국가 핵심 기술을 빼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가장 많은 것이 중국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짜 최악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7월까지요. 진짜 전체 피해 금액만 111조 원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12년 25조 2013년에서 2017년 26조 2018년에서 2022년 27조 점점 더 늡니다. 건수는 190건에서 93건으로 줄었는데 피해 금액은 점점 더 는다니까요. 이것은 국가 핵심 기술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불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기술을 훔쳐내서 받는 돈이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했다가는 진짜 망한다.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산업 기술을 빼나가는 그런 인사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여적죄로 다스려야 돼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다가 다스리면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전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중국에다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물론 대만이 8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빼돌린 금액만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천억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5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사하고자 했는데 5천만 원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아주 큰 줄기인 반도체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풀려났다니까요. 많이 가도 집행유예가 다예요. 지금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다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 아니 서류 한 장 줬는데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때문에 처벌 기준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분명히 설계도면 하나 가져가다가 공항에서 걸렸어요. 왜? 나는 아직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설계도면 한 장의 가격을 빼돌린 것을 금액으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없다는 이유로 이게 굉장히 적게 처벌을 하거든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에 따라서요. 피해액에 따라서 30년 이상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피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기술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15년 또는 500만 달러 벌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30년 이상도 구형을 하거든요. 저는 이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여적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반역죄죠. 국가 반역죄. 이완용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일제 말기에 대한민국 팔아먹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철퇴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준으로 간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중국은 천인계획이라고 해서요. 해외에 있는 고급 인재들을 영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스트 교수가 실제 이 천인계획, 천인이에요. 천인. 1000명의 인재를 영입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카이스트 교수가 여기에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다시 말해서 레이더 기술을 빼돌렸어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중국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카이스트 교수까지도 이런데 이분의 이분하기가 좀 그런 사람인데 이 역적에 실제 말입니다. 법률에서 선고를 내린 것은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차의 레이더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주행차의 눈이잖아요.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술을 빼돌리는 이런 역적 교수에게 2년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니 참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도 실제 말입니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설계도를 말입니다. 빼돌렸습니다. 인도 국적의 연구원인데 이 설계도면의 가치는 적어도 말입니다.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계도면이 안 빠져나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이렇게 빼돌리는 것 얼마나 많겠어요. 잡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이
줄줄줄 빠져나가니 결국은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사태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산업 스파이는요 이게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죄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저는 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 스파이가 천국이면 이거 진짜 충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합작회사라고 들어와 있는 뭐 중국 기업도 있을 거고요. 베트남 기업도 있을 거고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뭐 인도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보다가는 저는 큰 충격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립니다. 최악의 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방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저는 국가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마련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저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